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만세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먹어온 사과 하나가 사실은 병원비 1,000만 원짜리 독 사과였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가족을 위해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을 고르고 TV에서 배운 대로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어 30분씩 정성껏 닦아온 당신의 선한 습관이 오히려 농약 독을 뱃속에 고스란히 넣는 최악의 실수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이 진실은 농약 회사도, 거대 식자재 유통회사도, 심지어 일부 의료계조차 쉬쉬하며 숨겨왔던 기적 같은 건강 비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매일 독을 먹으며 소중한 돈과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김 여사 60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김 여사는 30년 넘게 매일 아침 가족에게 사과를 내어주었습니다. 늘 인터넷에서 좋다는 식초 1스푼, 베이킹소다 1스푼을 섞어 물에 담가 두었죠. 껍질에 영양이 많다는 말을 믿고 껍질째 먹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소화불량과 간 수치 이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약만 지어줄 뿐이었죠. 김 여사는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김 여사가 먹었던 그 사과, 껍질에 묻어있던 왁스 코팅과 그 속에 숨겨진 끈질긴 농약 잔류물이 문제였습니다. 이 농약들은 간에서 해독되어야 하는데 지방처럼 끈끈한 왁스가 이 모든 것을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김 여사처럼 지금도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믿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습관이 바로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왜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무용지물일까요? 식초는 산성이고 베이킹소다는 약한 염기성입니다. 이 둘을 섞는 순간 바로 중화되어 그냥 맹물이나 다름없는 소금물이 됩니다. 농약을 제거하는 데는 아무런 과학적 힘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사과 껍질의 왁스는 기름 성분입니다.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는다는 초등학교 과학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간단하고 명백한 진실이 당신의 지갑과 건강을 지켜줄 핵심 열쇠입니다. 미국 환경과학 연구 결과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는 연한 식초와 베이킹소다로는 과일 속 농약의 50%에서 70%밖에 제거하지 못합니다. 농약의 30%는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과 표면의 왁스 코팅입니다. 이 식용 왁스는 우리 몸이 소화할 수 없는 물질로 농약 성분이 배출되지 못하게 막는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왁스 코팅 위에는 식초나 베이킹소다가 아예 침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독성을 일으키고 심지어 환경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여성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 위험한 진실은 왜 숨겨져 왔을까요?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마케팅 회사들이 이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는 데 막대한 이득을 얻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싼 친환경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고 당신이 병에 걸리면 다시 비싼 약을 사게 만드는 거대한 순환고리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곰팡이가 조금 핀 과일에 보이는 부분만 도려내고 먹는 습관입니다. 김 여사도 아까워서 먹는 부분을 조금 파내고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균 독소를 온몸에 퍼뜨리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 포자는 이미 사과 속 3배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노약자의 경우 이 독소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의 모세혈관을 막고 뇌세포를 죽이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중독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달 음식과 간편 조리 습관에도 1,000만 원짜리 독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행위는 환경, 호르몬을 넘어 나노 플라스틱이라는 더 무서운 독소를 섭취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나노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장에서 흡수된 후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뇌까지 침투해 알츠하이머 같은 뇌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당신의 간편한 식사 습관이 당신의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희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당신은 단 돈 100원도 들이지 않고 병원비 1000만 원을 아끼는 기적의 해결책을 만나게 될 겁니다. 첫째, 워싱소다를 이용해 왁스 코팅을 벗겨내십시오. 워싱소다는 마트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워싱소다는 베이킹소다보다 훨씬 강한 염기성입니다. 주방 세제로 비유하면 워싱소다는 강력한 기름때 제거제이고 베이킹소다는 그냥 순한 비누 거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싱소다를 덜어낸 후 소량의 물만 섞어 치약 정도의 농도로 만드십시오. 둘째, 이 치약처럼 걸쭉해진 워싱소다를 수세미에 묻혀 사과 표면을 문지르듯 닦아주세요. 워싱소다가 왁스처럼 끈끈한 유지 성분을 녹여내는 마모제 역할을 해주고 동시에 농약 성분까지 씻어냅니다. 셋째, 깨끗한 흐르는 물에 워싱소다 잔여물을 완전히 씻어내면 됩니다. 이 방법이 30분 동안 식초에 담가두는 것보다 10배는 더 강력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첫째, 껍질의 미련을 버리십시오.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는 말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과일의 주요 항산화 성분은 과육 속에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이 걱정된다면 과감하게 껍질을 깎아버리는 것이 가장 완벽한 돈 안 드는 건강 비법입니다. 둘째, 먹는 과일은 3배를 파내세요. 사과에 멍이 들거나 귤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눈에 보이는 먹는 부분보다 최소한 3배 정도는 더 넓게 파내버려야 안전합니다. 음식 조리법 역시 사과 세척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기름을 재가열하거나 아주 높은 온도에서 튀김 요리를 하는 것은 독을 만들어 먹는 행위와 같습니다. 기름 속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높은 온도에서 산소와 만나 산패되어 몸에 해로운 지방으로 변하고 재가열할 때 트랜스 지방도 만들어집니다. 명절에 전을 다시 데워 먹거나 튀김 기름을 여러 번 쓰는 습관을 당장 멈추세요. 특히 튀김 요리는 기름의 온도가 극도로 높아 유해 물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재사용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기름은 빛과 열에 의해 쉽게 산패되므로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짜내고 나서 냉장 보관하되 소량씩 빨리 먹어 없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고소하고 맛있는 기름일수록 산패되어 독이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배달 음식 용기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식은 반드시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에 옮겨 담아 가열해서 드셔야 합니다.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를 오갈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는 이 영상을 본 후 매일 워싱소다를 사용하고 먹는 사과를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습관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3개월 후 김 여사의 만성 소화불량은 완전히 사라졌고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김 여사가 아낀 돈은 연간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워싱소다를 전파하는 건강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식을 깨십시오. 왁스와 농약은 식초와 베이킹소다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단 돈 100원 워싱소다와 과감하게 껍질을 깎는 용기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에 담긴 뜨거운 음식은 당신의 뇌를 망가뜨릴 수 있는 독약임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진실을 아는 당신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독 사과와 병원비에 덧대서 구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위해 이 영상을 당장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구원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당신의 선한 행동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